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기존에 보호관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도 잘 모르고요. 알아? 몰라요. 저 진짜 몰라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연예인들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받게 됐다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반학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그거 막 저희 위험하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 법무부라고 하면 약간 왠지 좀 무섭고 안전은 어떻게 책임... 안전합니다. 아, 그래요? 책임져 주시나요? 그럼 피디님 믿고. 자, 그럼 출발할까요? 고고고! 네, 그래서 저희가 보호관찰소로 나왔습니다. 저희 지금 보호관찰소가 아니라 준법지원센터 아닌가요? 아, 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소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셨어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쵸? 여기가 그 감찰하는 곳 맞죠? 맞아요. 정확한 명칭은 보호관찰이 맞습니다. 이 보호관찰은요, 1989년 처음 시작됐고요. 처음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30년이면 엄청 오래됐네요? 그렇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요. 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관찰 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과 같은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갈까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가 보호관찰소인가 봐요. 너무 신기해요. 저희 지금 처음 와보거든요. 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가 보호관찰소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호관찰은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인을 관찰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보호관찰소의 주요 업무로는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명령, 조사, 성충동 약물치료 등이 있습니다. 1989년 278명의 직원으로 조직된 보호관찰은 현재 직원 수 1659명으로 6배 증가하였고 약 8천여 명의 소년 대상자들의 관리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약 33배인 26만여 명의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로 출발한 보호관찰소의 수는 약 3배가 증가되어 현재 전국에 57개의 보호관찰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호관찰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호관찰관이 범죄인의 집이나 학교, 직장에 방문하거나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도록 해서 생활을 감독하고 전문적인 면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생활이 어렵다면 직장을 소개해주거나 쉼터 등을 연결해주고요.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고요. 때로는 엄격한 법 집행자가 되어 이들이 선량한 시민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네. 그럼 보호관찰이 정말 큰 효과가 있을까요?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음주운전자들이 최근 3년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검거된 경우는 평균 44.5%이며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이들이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사례는 1.9%입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마약사범이 최근 3년간 다시 마약으로 검거된 경우는 평균 36.7%이고 최근 3년간 마약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이들 중 다시 마약으로 검거된 사건은 평균 4.7%입니다. 실제로 보호관찰을 통해 범죄에서 벗어난 우리 이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호관찰이 든든하게 사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딘가요? 이곳은 위치 추적 관제센터입니다. 여기 꼭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성폭력이나 살인범죄를 저지른 강력사범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서 이 사람들이 출입금지 장소에 들어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GPS를 통해서 계속 추적하는 곳입니다. 그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전자발찌를 차면 24시간 동안 뭘 하는지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건가요? 흔히 그런 오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위치를 파악하는 곳이고요. 영화에서처럼 비디오 보듯이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까지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동 경로를 계속 파악해서 이 사람이 유치원 같은 곳에 위험한 곳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이 바로 알 수 있어서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술을 마시면 바로 또 알 수 있게 하는 신형 전자발찌가 지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발찌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전자발찌에는 특수한 장치가 들어있어서 쉽게 자를 수도 없지만은 설령 자른다고 해도 담당 보호관찰관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믿을 만한 시스템이네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감독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전자감독 제도를 통해서 사회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에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여기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자원봉사랑 비슷한 건가요? 사회봉사 명령은 자원봉사와는 다소 구분이 되는데요. 사회봉사는 자기가 지은 범죄로 교도소에 가는 대신에 사회에 봉사를 하게 함으로써 배상하고 속죄하고 그리고 반성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으로서 강제한다는 면에서 자원봉사와는 다소 근본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이곳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곳처럼 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농촌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재복구, 그리고 미용이나 의료행위가 가능하신 분들의 특기 집행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 곳곳에서 사회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에 연간 약 6만 명이 투입되어 시간으로 환산하면 462만 시간으로 사회경제적 효과는 약 578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는 수강 명령을 받는 교육실입니다.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서 목소리를 낮춰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은 봉사를 하는 것처럼 수강 명령은 교육을 받는 건가요? 네,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담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이나 알코올 등 중독범 치료는 통상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의 방법이 있는데 보호관찰소에서는 관련 범죄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혹시 어렸을 때 수업 받다가 졸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상자분들도 대충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프로그램은 검증된 전문 강사가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되며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기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잘못된 성인식을 수정하고 건전한 성가치관을 갖게 하도록 하며 가정폭력 치료는 폭력이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일깨워 가족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약물, 마약, 알코올 치료는 약물 사용 중단의 동기를 강화하며 마약 등이 생각나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준법 운전, 도박 치료 등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 서류들이 복잡한 게 엄청 많은데 혹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면담한 대상자의 어떤 면담 자료를 조사서 작성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라고 하면 그냥 진짜 무언가를 알아본다 할 때 그런 조사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요구받은 사람의 범행 동기, 범죄 경력, 피해 회복 여부, 성장 과정, 가족 상황, 생활 환경, 직업력,
대인관계, 정신상태, 성격, 향후 생활 계획 등을 보호관찰관이 조사 통보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구 전 조사, 판결 전 조사, 결정 전 조사 등이 있는데 이들은 양형의 적정화라든지 범죄자의 처우를 결정짓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근데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요? 그 경찰에서는 그 범죄가 발생하면 누가 범인인지 이걸 찾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의 어떤 범죄 동기 아니면 재범 위험성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57개의 보호관찰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촘촘하게 구축되어진 사회 안전망 서비스로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호관찰소를 둘러보시고 많은 것을 느끼셨죠? 네. 저는 이 보호관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저는 참 인간적인 제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국에 계시는 보호관찰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이 존중하는 편안한 나라를 위하여 화이팅!